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기업 간 복지 양극화 해소에 나섰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거라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이원복 노동복지정책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지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금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네. 처음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형태로 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제 기업이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라든가 아니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보통 이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복지비를 주면 이게 단순 지출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해서 직원들에게 복지 지출을 위한 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네. 이게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수혜자인 노동자는 이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서 네. 세제 혜택을 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이런 하나의 회사 단위 기업 단위 근로복지 기금을 확대해서 네네.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그 방식도 뭐 중소기업 간 네. 아니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아니면 원화청 간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복지기금을 운영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도처럼 추진한 더 행복한 충남 근로복지기금처럼 네.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새로운 운영을 좀 하게 된 건데요. 네. 여기도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법인, 그러니까 기금법인을 만들어서 네. 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출연을 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여기에 매칭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이런 기금들을 기금 참여 기업에 있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복지수당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이제 지역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이렇게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게 지금 생기게 된 거죠? 정부가 공동근로복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이제 지원책을 많이 했는데 네네. 이게 18년까지는 좀 많이 진척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동 운영이 많이 저조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19년 9월에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 핵심은 공동근로복지금 설립을 촉진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혁신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네네. 뭐 결과론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으로 됐던 사내복지기금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초기업 단위로서의 공동근로복지금 설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네. 예, 뭐 특히나 이제 공동근로복지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좀 높여서 지역이나 산업 단위 공동근로복지금을 만들어서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 충남도도 18년도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TF도 만들고 19년도엔 하나의 팀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19년 10월에 저희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동방성장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제 네. 그 업무협약 중에 하나가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발굴하고 운영할 것을 갖게 되고요. 네네. 이러한 것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공동근로복지금 1호를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기금이 이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필요했던 이유가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또 중소기업 간의 노동자들 사이에 복지 혜택 양극화가 좀 심각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가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현장 상황에서는 이 복지 혜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지역에서요.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국내외 경기 침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상황과 이제 네. 경쟁이 되게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영향으로 기업 규모라든가 아니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의 차등이 아주 두드러지는 이걸 소위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네네.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고용노동부가 2020년도에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300 이상 사업장의 시간대행률을 우리가 이제 100으로 놓고 보면 네. 300인 미만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44.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작년 2월 달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좀 보더라도 네. 대기업은 515만 원 정도 임금을 받으면 네. 중소기업은 245만 원,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격차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중소기업의 이제 법정의 비용, 이게 이제 복지수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복지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한 4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어찌 보면 이제 복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뭐 임금이나 복지 혜택의 양극화가 있으면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나 복지 양극화가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로 귀결이 되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게 사회적 갈등의 부분으로 야기되면서 이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특히 최근에 뭐 기업이나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그 ESG 경영 시스템이 많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이걸 네.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네. 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도 좀 해소가 돼서 여기에 기업을 포함한 그 지방정부나 사회가 좀 더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우선 더 행복한 충남 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이제 이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 17개 기업이 이제 그 해당 근로자 한 명당 40만 원씩의 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 이제 저희 충남도는 이게 17개 기업 397명인데 네. 여기 한 그 1억 5,8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요 부분을 저희 충남도가 출연을 하고요. 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업의 출연금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네. 최근에 결정을 했는데 한 3억 100만 원 정도를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그 6억 정도가 이제 출연이 좀 될 것 같고 네. 네. 뭐 공주시나 보령시, 뭐 예산군 같은 경우 이제 올해는 출연을 못했고요. 네. 내년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충남도도 이제 뭐 1호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2호, 3호 좀 더 그 확대하기 위해서 네. 내년 예산 확보하고 사업장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거 1호 복지 그 기금 법인은 올해 출연금과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 참여기업 노동자인 397명한테 올해 추석에 복지 수당으로 한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요. 네. 지급 방식으로 아마 전액 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아마 이를 통해서 그 노동자들에게는 소득 확대, 네. 80만 원이라는 부분의 소득이 확대될 거고요. 아마 네. 지역 그 상품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금이 이제 조성이 돼서 어떤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그 기금의 이제 98%는 다 그 이 기금에 참여한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 지급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이제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협업해서 그 기업이 출연한 금액의 1.5배를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기업의 출연한 금에 대한 100%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에 대한 100%를 지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기업이 한 100을 출연하면 우리 지자체가 150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가 250을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500 정도의 부분이 좀 만들어지는 걸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뭐 이 부분의 80% 정도를 그 해에 복지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38%는 좀 적립을 해서 이 복지 기금이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네. 6년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기금이 좀 발생이 되면서 뭐 노동 현장이나 실제 이제 그 기업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땠나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던가요? 처음에 이제 기업의 다자수가 네. 아니 사실 이거 왜 하냐, 그 뭐 또 다른 비용을 또 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도는 처음에 출발할 때 원화청 동방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대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좀 묶어서 하려는 방식들로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이 좀 분위기가 냉랭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협력업체 분들이 대기업이 냉랭하니까 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좀 적었고. 네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도민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5월에 마감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 우선 이제 중소기업만이라도 좀 해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좀 출발해서 조직을 하게 됐고요. 아마 충청남도 중소기업연합회가 네. 사실 파트너로서 많은 역할들을 좀 해 주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업들 대부분 이제 고민하는 건 네. 이게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좋은데 이게 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 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 네. 근데 정부나 지자체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하는 초기 비용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향후에 운영하려면 기업의 추가 부담분이 지속화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부담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설득을 하면서 네네. 그래, 내가 100을 내는데 그러면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지원을 하면 우리 소속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는 뭐 500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흔쾌히 많이 동의하면서 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노동자는 또 반기는 분위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추가 비용이 좀 발생할 것 같고 그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좀 약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자체가 처음 기금 형성하는 거 네네. 이게 이제 충남이 최초인데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고 만드는 거 이제 최초의 네네.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만 사실 안 했죠. 네. 초반에 아마 전 이승열 과장님이라든가 금영호 팀장님 사실 사업장 발굴을 위해서 뭐 공주나 보령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네. 또 뭐 또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참여 안 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원래 이 목표를 저희가 30개 기업 이제 1,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형태의 기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초기에는 한 30개 기업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형태로 돼서 아 이거 목표대로 할 수 있겠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빠지고 해서 17개 기업에 397명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 끝에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1호가 네, 이제 탄생했습니다. 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좀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가장 표면적으로는 당장 사실은 이제 397명이 올 추석에 네. 80만 원의 복지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또 내지는 뭐 기업이 지급했더라도 4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을 텐데 네네. 당장 80만 원을 받게 되니까 네. 이제 흐뭇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 네. 요 지급 방식도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 돈이 이제 지역으로 풀리는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기금 운영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좀 가능해졌고 기업들도 효과성이 좀 있으니까 그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니까 이제 네. 기업들이 이 공동근로복지금이 좀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확산되는 것 또한 좀 도움이 되고 요게 아마 2호나 3호를 발굴하는데 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우리 이제 양순우 지사님이 이제 도정 그 운영 과정의 핵심 지표를 잡고 있는 게 양극화 해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화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 복지가 다 기업 복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업 복지를 넘어서 그 지역에서 지역 복지를 만들고 지역 복지를 통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네, 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요거로 인해서 향후에 지역 복지 확대 측면으로 보면 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2호, 3호, 1호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사업들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는데 뭐 향후 뭐 사업 추진 계획이나 기금 운영 방향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1호가 좀 잘 운영이 되는 전제로 봤을 때 네. 이제 2호, 3호까지 좀 준비를 하려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지사님도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금이 운영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내년 예산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돈은 내년 예산에서 충분히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이제 만드는 게 좀 1차적일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추석에 이제 80만 원 지급 안 하면 좀 홍보도 되고 하니까 2호를 만들기 위한 시군 참여라든가 사업장 발굴을 해나갈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 2호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고요. 이제 현재 당진 상공회의소가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제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좀 만들어서 좀 해나갈 계획들이고, 이 2호점이 좀 되고 나면 이제 3호는 내년 초에 3호를 좀 만들어서 네. 이게 이제 매년 5월 말 정도면 이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데 내년은 1호, 2호, 3호 이렇게 해서 네. 총 그 3개 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정부 지원을 신청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17개 기업, 뭐 400명이 안 되는 이제 인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목표를 뭐 2호, 3호까지는 뭐 몇 개 기업 참여를 좀 목표로 하시나요? 원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목표를 이렇게 30개 사업장 이상, 1000명 이상으로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금이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2호나 3호의 목표는 30개 이상 사업장, 수혜 노동자가 한 1000명 이상 되도록 요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많이 힘들죠. 지역 사회도 많이 분위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뭐 상권이든 지금 많이들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기 위해 또 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사실 기후 위기, 뭐 산업 전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 이제 기후 환경 관련해서 그 보령의 석탄화력의 조기 폐사 문제라든가, 뭐 어제도 지사님 말씀하시고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탈석탄,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화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든가, 이제 자동차의 부분,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기 자동차 부분이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5년 계획에 500억을 좀 받아와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 지금 저쪽 경남 쪽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올해 국비 8천만 원을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진시와 좀 매칭을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라이더들이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게 자기 비용 플러스 사회 비용, 지역 비용으로 남게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한 4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농어촌 가보면 사실 이제 지금 이주 노동자들 없이는 농촌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뭐 하우스 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농어촌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한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동주거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뭐 요 외에도 실제 이제 아픈데도 쉴 수 없는 부분들을 위해서 유급병가 지원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노동자 쉼터, 그러니까 이게 그 편의점 옆에서 막 이렇게 뭐 그 코를 잡고 이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쉼터 운영이라든가,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뭐 필수 노동자라든가 가사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많은 노동복지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아마 이 더 행복한 충남 근로복지 기금이 사실 이제 충청남도가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큰 방안으로 준비를 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업복지를 넘어서 지역복지 측면에서의 의미성이 되게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복지 지원을 위한 이번 사업이 앞으로 이제 2호, 3호도 계속 준비해 나가고 할 거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사업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충청남도는 뭐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 노력에 조금 더 일을 좀 열심히 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차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그 노동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현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더 행복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